안녕하세요. 중수들입니다.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. 오늘은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으로 그 제넨셀 관련주죠. 한국파마하고 필룩스 오늘 장대음봉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관점과 그다음에 또 향후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, 사마네트웍스, OTT 관련이죠.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처럼 OTT 관련과 그리고 공공임대주택, 이재명 관련주라고도 하더라고요. NX 가구 회사인데 이렇게 네 종목 확인을 할 거고요.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제넨바이오. 제넨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. 그쵸? 여기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왔으니까 혹여나 들고 계신 분들 맞춰서 대응을 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. 대응을 하셨다면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최근에 1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, 기아차 많이 올라왔고, 또 현대위아 같은 경우, 좋게 움직임을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. 그런 종목까지도 꽤 많은 상승을 했어요. 그래도 우량한 기업인데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과, 또 LG전자도 삼성전자 대항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올랐어요. 저는 오늘 다 정리를 했거든요. 일단은 다 정리했는데 아무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더 수익 잘 보시고 나오시기 바라겠고요. 어찌됐든 혹여나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한국파마부터 볼게요. 제넨셀 관련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5연상을 간 종목이에요. 실제적으로 요 자리 요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회사에서 해명 공시를 냈죠. 우리는 제넨설 관련해서 임상 3상이 끝나고 나면 위탁 생산만 할 뿐이지 우리가 무슨 인도에서 생산을 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한 번 더 상한가를 가고 거래 정지까지 먹은 뒤에 한 차례 주저앉히는 그림이에요.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계획된 바는 이뤄내겠다라는 개념인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죠? 세력들 자체가 그런다라는 부분이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다가 오늘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깨고 내려앉으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하한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종가상에 저는 사서 시간에서 거진다 팔았거든요. 시간에서 일단 거진다 팔고 나머지 물량은 내일 정리를 할 입장인 건데 이 시장 특히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좋지 않으면서 몰리는 데만 수급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던 부분인 거고요. 또 기존에 큰 상승 자체가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위쪽에 걸려져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. 위쪽에 걸려져 있는 게 크게 없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많이 못 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꾸준하게 주가를 올려놓고 그리고 뭐예요? 음봉을 강하게 터트렸다라는 거고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.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. 뭐냐?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봉의 길이를 보면요. 실제적으로 이 첫 상에 나왔던 봉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양 자체가 요런 거 모양 자체가 실제적으로 요런 게 하나 나왔다가 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요렇게 나왔다 아이고 요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
다시 요렇게 나온 자리예요. 뭐 요렇게 나왔든지 아니면 그냥 쉽게 풀이하면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런 봉이 나온 거죠. 그러니까 뭐다? 요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봉 크기를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봉의 크기는 요만큼인 거고, 그리고 요만큼, 그리고 요만큼, 그리고 요만큼, 그리고 요만큼이라는 거죠. 그죠? 무슨 소리냐? 여기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빠르게 상한가를 박았다. 즉 여기서 개미들이 탄 자리는 얼마 안 된다라는 거고, 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개인들이 탈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줬다라는 거예요. 그죠? 위아래 꼬리는 뭐 이런 그림이고 뭐 저런 그림이고 간에 어찌 됐든 봉의 모양은 갈수록 늘어났다라는 거고, 그죠? 탈 수 있는 자리를 줬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이 갭자리도 실제적으로 조금씩 더 길어졌다라는 거 볼 수도 있죠. 뭐 높이 올라가니까 갭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관점인 건데, 어찌 됐든 봉은 확실히 커졌다라는 거예요. 그만큼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, 그 다음에 거래 정지를 먹은 다음에, 원래는 거래 정지를 먹으면 다음날 갭이 떠서 한바탕 뽑아내고 죽던지 말던지 하는 그림인데, 뭐 해명 공시도 냈겠다. 그리고 시장이 나쁘지 않는 그림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를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그러면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.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들어왔던 거래량, 제일 많이 들어왔던 요 자리죠. 여기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터졌어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이 여기서 나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. 그죠? 근데 거기에 대한 갭자리가 요만큼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, 아직. 그죠? 그리고 시간에서 땡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 하한가를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, 저는.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실제적으로 한국파마랑 같이 움직이는 게 필룩스예요. 그죠? 필룩스는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지선까지 밀더라고요. 근데 한국파마가 하한가를 가면 얘는 더 밀어야 되는데, 그러면 얘는 정말 나가리인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고, 그런 쓰잘데기 없는 흐름을 만들려고 굳이 여기서 물량을 한번 들었다 놨다를 할 이유가 있었나?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받아줄 자리구나. 그래서 종가 그 부근에서 저는 매수를 한 자리거든요. 네, 5,490원에 샀어요. 그래서 시간에서 조금 팔고 남겨놨는데, 그래도 한국파마도 시간에서 일단 올라왔죠. 뭐 흔들어대다가 마지막에 또 땡겨가지고 68,800원까지 올려놨어요. 그럼 자, 지금의 자리에서 사실 이 종목은 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았어요. 이 밑에 자리에서는. 그죠? 이제 뭐 전에 큰 흐름을 봤을 때는 평상시보단 더 터졌지만 기존의 이런 자리에 비해서는 많이 터지지 않았다. 즉 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주가를 뻥 튀긴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량을 지금 현재 이 위에서 털어 먹어도 뭐한다? 엄청 2배 이상의 수익은 지금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서 강하게 들어온 자리가 없어요. 대부분의 매집은 산을 만들어 놓고 산을 만들어서 매집을 하고, 횡보할 때 매집이라기보다는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해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첫 상해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건데, 여기에 있는 물량이 여기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을 터트리질 않았으니까.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이 음봉을 메꾸면서 뭐야 이거?
음봉을 메꾸면서 또 한 차례 상승하는 그림을 나타내 줄 거냐. 그게 아니라면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한 차례 눌렀다가 빵 터지는 그림을 나타내 줄 거냐.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자리 잡아서 갈 거냐.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.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을게. 내일 68,800원이 예를 들어 시가다. 그러면 일단 시가는 7만원 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. 내일 시가 7만원 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, 내일 올라올 때 요 자리죠. 78,000원대를 넘어서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,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뭐다? 추가적으로 하락이 없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실제적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슈는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. 왜? 회사에서 해명 공시를 낸 부분이니까. 그렇다면 분봉상에 돌아와서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면서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떨어졌거든요. 그죠? 그렇다면 이 종목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? 8만원 위에요. 못해도 8만원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고, 아무리 못해도 78,500원 위로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. 기존에 밑꼬리를 달았던 자리, 이 자리를 올라타서 여기죠. 82,000원까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얘는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확률이 높다. 그게 아니라 내일 시가가 형성이 68,500원이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 하락의 추세는 한번 멈춰놓은 거예요. 왜? 68,800원이 어디예요? 이 자리 위죠. 음봉이 떨어졌던 저점의 위에요. 그죠?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디 먼저 확인해야 돼? 여기죠. 73,100원. 73,100원을 넘어서는지 보시고,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어디 77,000원에서 78,500원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. 그리고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그 다음 자리까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봐야 돼요. 85,000원대인 마지노선 85,000원대. 아니면 웬만하면 83,000원대나 4,000원대에서 맞고 밀릴 확률이 있겠죠. 그래도 요런 78,500원 위로만 올라타서 85,000원을 쳐맞든 83,000원대를 쳐맞든 맞고 밀렸을 때 어디? 요 자리죠. 76,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뭐한다? 한 차례 더 상승한다. 그게 아니라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눌리면서 다시 한번 이 밑으로 타고 내려앉는다면 얘는 한 번은 더 저점을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. 이해되시죠? 저점 갱신, 그런 자리는 6만원대고요. 이 6만원 자리가 61,000원대나 6만원 자리가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 어디? 다시 한번 이 53,000원에서 4,000원 자리까지 한번 내려 앉았다가 뭐한다? 자리를 잡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. 어차피 얘는 신규 상장주에서 상승을 한 종목이라 아직까지는 뭐 밀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 하락의 폭은 크겠지만 차트의 모양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. 왜? 너무 바닥에 있던 게 갑자기 점핑한 부분인 거고,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면 이 이격을 어느 정도 맞출 때까지는 주가를 한 번 더 하락은 시킬 수 있다. 그런 자리가 요런 갭자리를 메꿀 거고, 이 밑에 있는 갭자리는 당장은 안 메꿀 수 있다. 여기까지 빠지면 한 번 더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그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안 나타나고 또다시 밀리면 그때는 뭐 요 자리의 갭까지 메꾸러 내려온다. 대신 요 갭은 안 메꿀 확률이 높고 여기도 안 메꿀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밀린다면 요런 자리가 물타기의 관점인 거고,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때 이 윗자리를 못 올라타면 뭐한다? 박스 치거나 한 차례 또 내려앉는다라는 거고, 지금의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,500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시고,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이 7만 어디에요? 77,000원대를 넘어서야 된다. 그러면 내일 5일선이
77,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마도. 그러면 밑에서 치고 올리다가 5일선을 쳐맞고 윗꼬리 달고 밀려서 내려가는 그림을 연출할 확률이 높다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꼭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하셔라. 체크하시고 이 자리 넘어서면 아까 85,000원 얘기했던 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. 그리고 몸통이 시작되는 자리. 그쵸? 요 자리 넘기면 요 자리까지 보는데 이 자리 못 넘기면 뭐하다? 또 한 차례는 빠진다. 대신 요런 그림보다는 여기를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이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이 안에서 그냥 여기를 지지라인 잡고 여기가 지지라인인 저점이 되는 거고 요런 박스권이 당분간은 좀 나올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에 반해서 필룩스 후발주자예요. 한국 판마가 상을 짱짱짱짱짱짱 갈 때 얘는 첫날만 상한가를 같이 가고 그 다음날은 밀었다가 다시 한 차례 거래가 줄면서 위에서 떨어지는,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필룩스는 요 자리를 바로 뚫지는 못한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여기서 한 차례 저항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상한가를 2번을 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갭 띄우고 윗꼬리 달고 밀려서 내려 앉은 그림인 건데 앉은 그림인 건데 어떻게 보면 굳이 이 두 방 그러면 여기서 5,000원에서 9,000원 5,000원에서 9,000원이면 딱 100% 오겠네요. 그죠? 이 100%를 위해서 굳이 이틀을 허비했나 싶은 생각이 들 그림이에요. 그리고 얘는 기존의 쭉 흐름을 보면 그나마 거래량이 똑같이 터졌던 자리가 어디예요? 요 자리거든요. 요 자리에서부터 요 그림 요 그림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점 자체가 요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고 1800원대. 그리고 그 전에 고점을 만들어졌던 자리가 여기 만원대. 그리고 이렇게 9,750원대예요. 1차적으로 요 자리에 대한 확인은 한번 하고 밀린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현재 차트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? 장기평선이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꽂는 자리예요. 그렇다면 얘가 지금은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이평이 위로 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뭐가 돼? 정배열 초입이 들어간다라는 거고, 그런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슈팅을 내놓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뭐예요? 얘는 이제 꺾어서 내려가던 걸 잡아 돌리고 밑에 있는 애는 치고 올리고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. 그렇다면 지금 제넨 셀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요런 필룩스가 제약바이오가 한창 이슈가 있을 때 뭐 미국의 뭐 어디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파홀딩스랑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었던 것처럼 이때 이후로 크게 상승을 낸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부분인데 지금 당장 바로는 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얘는 자리 잡을 자리만 결국에는 오늘의 저점이죠. 한 번 더 이 꼬매기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. 꼬매기가 나올 수 있더라도 요 자리죠. 못해도 얘는 5,1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. 이제 5,100원 5,1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,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칠 거냐, 박스를 칠 거냐, 당장 내려앉아서 내일 바로부터 박스를 칠 거냐, 그게 아니면 내일 한 차례 슈팅을 내면서 이 갭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. 얘가 지금 여기 갭자리를 만들어 놨죠. 그러면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여기 요 자리죠. 6,65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 갭자리는 한번 메꾸고 다시 한번 내려앉을 거다. 그러면 이제 이 5,100원하고 5,900원이 아니라 그때는 요 안에서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. 왜? 장기평선을 밑에다 깔고 이젠 여기를 지지받으면서 밑에 있는 이평이 올라올 때까지 버텨주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
자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월봉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바닥으로 일단 형성을 만들어 놨어요. 요 자리죠. 3,480원 여기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고, 그런 이 자리를 넘어섰다가 밀렸거든요. 어떻게 보면 여기 요 자리에 대한 박스가 하나 더 있는 거고,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남아 있는 거고,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박스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7,300원 정도 자리가 나오죠. 지금은 이 자리를 넘겼다가 다시 밀렸죠.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5,400원대. 5,400원대. 이 위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9,200원대 정도가 나와요. 요런 그림이 나오는 부분인데,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위에 대한 자리는 한 번 더 안 때렸기 때문에 요 자리는 한 번 더 때리러 올라올 수는 있는데, 그러려면 그게 이번 달이어야 돼요. 근데 이번 달에 얼마 안 남았죠. 왜? 이번 달에 거래가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이번 달에 못해도 최소 얘를 7,0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 윗자리 9,000원대는 구경하기 힘들어요. 많이 가야 8,000원대다. 얘는 뭐 해야 된다? 당분간 이 안에서 박스권을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. 그러면 요 안에서 아니다. 여기겠네요. 요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해야 될 확률이 높다. 이번 달 안에 다시 못 올려놓는다. 며칠 안 남았어요. 다음 주 한 주 남았죠? 못 올려놓는다면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, 시간외로 5,800원에 끝났으니까 5,800원이 딱 어디에 5,800원이 요 자리네요. 그냥 고점을 한번 쳤던 자리 5,800원 요 자리면, 요 자리가 어디예요? 일단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위에 따른 얹어 놓은 거예요.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자리가 남는다라는 거죠.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, 중간에 뭐예요? 위아래 몸통이 있다라는 거면 요 자리 6,060원, 그러니까 6,100원 위로는 내일 올려다 놔야만이 뭐한다? 한 번 더 6,6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요 자리 6,850원만 넘어서면 얘는 요 자리까지는 쉽게 먹으러 올라올 수 있다. 대신 올라가면서 이런 추세가 바뀌는 이런 자리 위로 못 올려놓으면 뭐한다? 맞고 한 차례 더 누른다. 어디까지? 5,200원대까지. 한 번 더 누를 거다. 그러고 이 안에서 박스 친다라는 거고, 이 위로 올려놔서 위까지 올라갔는데 맞고 떨어지면 뭐한다? 이제는 요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 관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밑에 박스보단 당연히 위에 박스가 낫다라는 거니까. 이해되시죠?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, 사마네트웍스. 저 OTT 관련이에요. OTT 관련이고, 어떻게 보면 사마네트웍스, 초록뱀, 사마네트웍스,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, 굵직한 드라마 제작사죠. 사마네트웍스도 예전에는 꽤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냈는데 요새는 좀 이름이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모르는 드라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대부분 넷플릭스에 등재되어 있는 그 영화 같은 드라마들이 대부분 스튜디오 드래곤 거더라고요. 네, 사마네트웍스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 OTT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큰 흐름을 보면 기존에 이 고점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. 그죠?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바닥까지 다시 내려앉힌 그림인 거고, 이 월봉상이나 월봉 보이지도 않는다. 주봉상의 큰 그림을 보면요, 예전에 큰 산이 있고 뭐 저기까지 기대도 못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얘는 현재 자리도 뭐예요? 박스권이에요.
이 박스권에서 중간값을 쫙 그어보면 어디예요? 기존의 고점인 거죠. 그죠?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오다가 이 중간에 중간값을 못 넘어서니까 맞고 떨어진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지금의 그러니까 어제의 고점이 이 고점과 중간에 중간값까지 한번 치고 밀린 거예요. 그럼 또 거기에 중간에 중간값을 한 번 더 그어보면 아이고 중간에 중간값을 한번 그어보면 오늘의 고점이죠. 종가죠, 종가. 그쵸, 2,580원 정도 종가예요.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내일 빠르게 회복만 해준다면 다시 한 차례 어디?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. 그 전에 이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자리가 2,740원.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,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2,330원 부근 혹은 2,300원 정도까지 열려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대부분 이 주식을 배우시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쌍봉을 만들고 나면 저점까지 3,000장을 찍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저점을 새로 만든다. 뭐 그런 말이 있어요. 새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, 쌍봉을 만들고 바닥을 찍고 이 주가가 중간 이상까지 올라와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뭐 한다? 못해도 3,000장은 한번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. 그럼 하나, 두 개 찍었으니까 여기서 한 차례 누르더라도 한 번 더 올라오면서 3,000장 만들고 주가를 주저앉히든 아니면 이 중간값 위에서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때리면서 박스를 탈피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연속성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많이 터졌었던 이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 한 차례 출현이 됐어요.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자리는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여기서 기어 나갔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그냥 평균적으로 움직였던 거고, 그래서 계속 횡보했던 자리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건데, 자, 어찌됐든 이 종목 OTT 관련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요새는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도 좋고 가입자도 많고 집에서 혹은 영화관에서 볼만한 게 없으니까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니까 다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해요. 개봉이라기보다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형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죠. 뭐 킹덤, 뭐 스위트홈,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, 그것도 넷플릭스에서 연결을 해서 상영을 하는 거잖아요. 뭐 그런 거 보면 이 매출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제는 넷플릭스를 대항마로 뭐예요? 디즈니가 OTT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. 그렇다면 이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혹은 그냥 OTT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한 차례 더 슈팅을 강하게 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, 이런 기회를 굳이 놓칠 이유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저는 해보는 그림이에요.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? 그렇다면 한 차례 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선다면 2,700원대를 다시 한번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얘는 못해도 3,000원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분명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림인 거고요. 그래서 오늘도 하락은 하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더라고요. 크게 빠지지 않았다. 종가상 그래도 끌어당기죠. 그런 자리가 어디? 이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한 차례 받은 거예요. 그죠? 그럼 내일 이제는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. 내일도 버벅되면 이 자리는 한번 깨진다. 그러면 어디? 2,400원 초반대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.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지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뭐한다? 한 차례 또 이 전고점을 확인하러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해보는 그림입니다.
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보더라도 이 1파동과 이 파동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. 똑같이 100백이에요. 100백. 여기서 여기 올라온 자리나 여기서 여기 올라온 자리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. 그럼 여기서 반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야 뭐다? 엘리어트 파동이 성립이 되니까.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라는 거고. 그 다음이 NX. 자, 가구 관련인데 뭐 이재명 관련으로 뭐 이재명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. 에이텍을 시작으로 해서 에이텍 TN, 뭐 동신건설, 기타 등등등등 하는데 이제 NX도 이재명 정책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공임대 또 관련주예요. 지금 현재 최근에 그림 보면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고 또 윗꼬리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주가가 하락하다가 추세를 갑자기 돌린 종목이에요. 기존에는 떨어지는 칼날이었다가 이 자리를 갑자기 잡아 돌린 자리라고요. 그죠?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기존에 요런 매물들이나 요런 자리에서 윗꼬리가 많고 매물이 있었던 자리를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물량을 올라간다라는 거고,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찍었어요. 요 자리죠. 어떻게 보면 기존에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여기서 한 차례 박스를 만들었고,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,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. 이렇게. 그죠?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여기에 대한 박스가 이렇게 있고.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이 박스 1700원 17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가 변하진 않는다. 대신 이 안에서 횡보했던 기간, 이 안에서 횡보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. 왜? 한 번에 뚫어버리고 이 위로 몸통으로 안착을 해버리면 이제는 이 바닥을 지지를 받고 이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. 지금은. 즉 17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들고 가볼만 한 종목이라는 거예요. 어디까지? 못해도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.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가를 강하게 올려놓고 강하게 눌렀어요. 누르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었고, 그 추세를 옆으로 이제 잡아 돌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주가 추이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자리가 한 차례 나왔고, 그 위를 넘어섰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길게 보면 1700원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고,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못 넘었고, 여기 뭐야, 단기적인 관점에는 1850원이 나오네요. 기존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횡보하고 하락한 다음에 올라와서 맞고 눌렀다가 슈팅 나오면서 눌렸던 자리가 1850원 정도 나온다. 그럼 종가상 이 자리, 주봉상은 이번 주죠? 이번 주 이 자리 위로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 주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 위에 대한 또 자리를 확인해 보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어디까지?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. 크게 흐름은 나쁘지 않다. 밑에서 치고 올려오던 장기평선은 갈 길 가는 거고,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한번 슈팅을 내면서 빠르게 잡아 올리든, 아니면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서 얘는 갈 길 가고 밑에 있는 애들은 잡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. 즉 여기서 강한 상승을 바로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다. 왜? 밑에서 잡아 올리는 돌리는 시간을 분명히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3,0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상승을 해놓고 누르면서 잡아 당길 수도 있는 거고, 그게 아니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안에
여기서 멈춰서 움직이면서 땡기는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. 대신 요렇게 움직이면 얘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. 그러면 언젠가는 한 번은 주저앉는다라는 거고, 그럼 요런 박스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이게 3,000원 위로 못 쳐내면 뭐다? 요런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높다. 그 자리가 1,700원 된 거고요. 그게 아니고 3,000원 위로 때려내면 뭐 한다? 이제 이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밑에 있는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. 그러면 후자가 조금 더 빨리 요런 자리 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뭐 이재명 정책주든 이재명 관련으로 움직일 거라면 올해 대선 이 테마를 또 준비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. 지금이 높다 생각한다면 좀 더 내려오는 그림을 보시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한번 담아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죠? 만약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주워 담아볼 수 있는 자리예요. 1970원에서 1900원대 이런 자리까지는 좀 수량을 모아볼 수 있다. 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돼서 한 번 더 내려앉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그 이하로 이탈을 할 확률은 좀 드물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 좀 더 지켜보자. 지금 이격도가 좀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슈팅을 주고 한 차례 누르면서 뭐 할 거다? 분명히 이격도를 줄이는 조정은 한번 분명히 나올 거다.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차트가 나올 거라면 굳이 요렇게 크게 상승 뭐 10%, 20%, 뭐 19%, 20%, 막 20% 이런 식으로 쏘아내진 않아요. 그냥 단봉 형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거지. 빠르게 강하게 친다라는 건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한다라는 거고, 소화를 하고 나서 주가를 한번 누를 확률은 있다. 왜? 이격이 슬금슬금 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좀 더 내려온다면 좀 비중을 넣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모습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내일 금요일은 제가 공부방에 있는 날이라 내일은 녹화 영상이 없고 토요일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니딩방과 공부방 언제나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.